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김영숙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는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그런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용역을 발주한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본부 송경창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 변경 공청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시군 기획관님들,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프로젝트를 제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경상북도를 대신해서 드립니다. 또 이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대구경북연구원 서롱숙 연구원을 비롯해서 대구경북연구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그리고 또 참석해 주신 김병삼 부시장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같이 몸담고 일하고 있다가 국토부에 지금 가 계시는 김성익 사무관님, 특별히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한동해 지역 본부의 본부장으로 왔습니다. 발령을 받고 왔는데, 사실은 제가 포항시에 있으면서 또 도에 있으면서 이철우 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동해안이 5만 불 시대의 미래다는 그런 하도로 첫 취임하면서 어떻게 동해안을 좀 알차게 만들어갈까 고민을 좀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 짧게나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현 비전을 만드는 게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이 종합계획 안에 들어있어야만이 국토부 관련 부처의 중앙에 가서 예산 따는데 활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동서남해안 특별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눈물과 투정의 특별법입니다. 사실은 남해안, 서해안법이 먼저 되고 동해안법은 뒤에, 동자가 뒤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L자에서 U자로 만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권이 투쟁해서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공청이지만은 5월달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좀 더 다담아서 우리 정치권이 우리가 함께 만드는 그 법을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 동해안에 많은 예산이 일선시군에 내려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좀 다듬어 주십사 하는 거듭 당부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울산, 강원, 경북 세계 초강력으로 하기 때문에 꼭 넣을 수 있는 꼭지가 프로젝트가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제목 하나가 바꿔지면 우리 동해안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1월달에 와서 여기에 관여하기에 좀 늦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너무 점 단위로 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걸 좀 넓혀서 면 단위로, 예를 들면 센터지로 된 걸 단지로 이름을 좀 바꿔서 큰 범위로 잡아주시면 어차피 이게 국토부로 올라가면 많은 누락을 시킬 겁니다. 그렇지만 투쟁을 해서 그 제목 하나 바꾸는 노력을 마지막 2달 동안 공청회 남은 기간 동안 의견을 들어서 우리 대경연구원하고 우리 여기에 계신 일선시군의 기획관님들하고 머리를 짜내서 지금이 아니고 10년 후의 비전으로 좀 알차게 변화시켜 달라는 그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시군에서 올라온 걸 좀 더 전체적으로 우리 경북에서 좀 선으로 이을 수 있는 게 뭐 있는지 그것도 고민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일선에 계신 시군 기획관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 우리 경북 동해안의 미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수고를 좀 더 해주시사 하는 그런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지속 가능한 환동의 중심 도시에 포항에 있습니다. 포항시 김병상 부시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5개 시군에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따듬는 그런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용역에 이렇게 수고해 주신 우리 국토부 김성일 사무관과 또 대경련의 박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특히 동해안권의 발전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환동해 지역본부 송경창
본부장님과 또 우리 관계자들께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경북도가 작년에 신공항을 이제 유치를 하고 가장 큰 전략이 해외로 나가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도는 우리 그 경북도보다도 5배나 넓은 바다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경북도의 큰 성장기 비전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용역 공청회는 앞으로 경북 동해안이 10년 뒤에 우리 환동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5개 시군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도 있지만 사실 아까 우리 본부장 말씀처럼 5년, 10년을 보고 이 좋은 과제를 활용해서 상계 시도가 같이 할 수도 있고 우리 경북 5개 시군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년에 또 좋은 대선 과제까지도 발굴해 주시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열정을 좀 더 가지시고 우리 시군 기획관님들 또 관계자들께 한 번 더 이렇게 다 같이 분발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산 부시장님이 이 양복 왼쪽에 어떤 마크를 달고 있느냐. 함께해요 포항 주소받기. 자, 여러분들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본 용역을 수행 중인 대구경북연구원 설홍수 책임연구위원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마스크 좀 벗고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 수립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될 순서는 계획부터 향후 계획까지 총 7개 사항입니다. 먼저 계획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변경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환경이 변화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서 이제 본부장님께 말씀하셨지만 이 계획의 근거가 되는 해안내륙 발전법이 있습니다. 이 발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원래는 2020년 말까지였는데 한시 기간이 30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라든지 저출산 고령 같은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동해안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의 배경 계획이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의 목적은 국내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동해안권 발전 방향과 개발 사업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을 전망하여 동해안권 상생 발전과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대목적이 있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동해안에 연접한 15개 기초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울산, 강원, 경북해서 총 15개가 되겠는데 경북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계획의 수행 체계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 계획은 대구 경북연구원이 주관이 되고 울산연구원, 강원연구원이 참여해서 시도 공동연구단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동해안권 TF 실무협의회와 자문위원회, 국토계획평가팀이 참여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안권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안권 정책은 2008년에 해안내륙권 발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초강력권 개발권 기본구상이 발표되고 2010년에 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데 이 계획은 국가의 국토종합계획과 정부의 지역정책과 연동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계획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계획은 보다시피 타법에 의한 지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의 하나로서 이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 법은 해안내륙 발전법에 근거하고 법상에 명시된 해안이나 내륙권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상위 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종합계획을 근거해서 이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권 계획의 경과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0년도에 동양권 발전 종합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당시의 비전을 녹색 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 관광의 블루파워 벨트를 이제 비전으로 설정했고, 당시에 이제 119개의 개발 사업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계획에 있던 실현 가능성과 사업을 평가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 부분이 2014년도에 효율화 방안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종합해서 2015년도에 백년 계획이 수립이 시작되어서 그때 비전이 환동이권 블루파워 창조벨트라는 비전을 설정했고 113개 개발 사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은 2016년도 중순에 이제 국토교통부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권 계획을 이제 한 두 차례 정도 수립을 했는데 이 계획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변경계획의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2016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본다면 총 113개 중에서 51건, 그러니까 45.1%가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경북은 총 16개 사업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사업을 보면 울산이나 강원이나 대표적인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경북에서도 작년 7월 말입니다. 바다의 날 때 개관한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통해서 동양권 3개 시도 간의 어떤 연대의식이라든지 협력 방안을 설정했고, 그리고 이제 동양권의 협력 거버넌스를 이제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성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이 계획은 좀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양권 정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정책이 좀 갈수록 그 위상이 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 좀 우려스럽고요. 다음으로 이제 그 이런 해양권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계정이 없어서 좀 사업 추진 동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계획이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수립 절차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적시적인 이런 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개발 사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제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양권 여건과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권 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권의 총 면적은 국토 면적의 9.1% 정도 차지합니다. 다양한 생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를 보면 이제 동양권 인구는 19년 기준으로 해서 230만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동양권의 어떤 인구가 그 증가가 정체되고 있고 외부로 인구가 유출되는 뭐 지방이 다 같이 직면하는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동양권의 GRDP를 보면 그 112조쯤 됩니다. 조원쯤 되는데 그 서해안이나 남해안권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성년들도 낮은 이런 문제점이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제조업 침체로 우리 동해안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은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성장 잠재력에는 환동해권이 있습니다. 환동해권과 상당히 이제 협력이 용이한 이런 지리적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려한 이런 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 문화 자원,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기간 산업의 중추 지역이고 한반도 에너지 공급의 거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 중에 이 대구경북연구원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홍수 책임연구위원의 설명 중에도 대구경북 유튜브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계속하시죠. 예, 그리고 동양권 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양권은 입지적으로 볼 때 그 해양과 대륙으로 열린 이런 이런 해양과 대륙으로 열린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가구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양권의 지리적 요충지로서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부 계획이나 국가 계획을 본다면 환동의 에너지, 관광, 자원 협력의 중심축이라는 이런 위상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권을 이야기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종합해서 동해안권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동해안권을 둘러싼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고려해서 계획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해안권 발전 기본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해안내륙 발전법의 기본 목표가 되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이자 국제적인 관광지구로 발전한다는 이런 해안권 정책의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고자 했고, 다음으로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한반도 신경제 구상, 한국판 뉴딜 이런 정부 정책들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해안권의 위상이나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동해안의 환동의 시대를 선도하는 동해안 벨트를 좀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점에서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변경 계획에서는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였는데요. 먼저 비전은 기존 비전에서 조금 변경을 해서 지속 가능한 환동의 블루 파워 벨트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어떤 핵심 키워드가 이제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환동의 시대, 지속 가능성, 한국판 뉴딜, 융합, 혁신 성장, 균형 발전, 연대와 협력, 포스트 코로나 뭐 이런 등등의 키워드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의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이런 그 비전을 설정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서는 크게는 이제 대내외적으로 그러니까 동해안 3개 시도 내외적으로 함께 잘 사는 경제 공동체 구현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연대와 협력의 환동의권 형성이라는 것을 목표를 설정해서 비전과 목표를 재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추진 전략도 크게 네 가지로 설정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우리 2016년도에 만들었던 1차 변경 계획의 그 네 가지 전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크게 이 틀을 바꾸지 말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대로 갔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이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가 되겠고, 두 번째가 글로벌 신관광 허브 구축, 세 번째가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네 번째가 환동의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이라는 이런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계획을 통해서 2030년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2030년에는 동해안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환동의 교육의 중심이고, 국토 발전의 거점이고, 다중심 경제 공동체를 모습을 그려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환동의 교육의 중심이라는 말은 이런 동해안 3개 시도가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같은 이런 환동의 주요 도시 국가와 어떤 교류를 확대하고, 또 최근에 결정되었습니다만은 RCEP의 협력 거점이고 또 북극해 항로의 핵심 경유지로 부상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해안권이 전체적으로 어떤 성장 거점으로 이제 확대되고 기후 위기라든지 해양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융복합 신산업을 육성해서 동해안 전체가 국토 발전의 거점이 되길 희망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도 포함되고 있지만 다중심 경제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해안권에 적정한 삶의 질, 서비스 공간과 경제적 기회, 이런 산업 공간, 제조 공간을 두어서 일도 하고 여가도 즐기는 이런 공간으로 이제 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동해안권을 크게 네 가지 권역으로 구분했습니다. 동해 북부권, 동해 중부권, 동해 남부권, 그리고 울릉도 독도권을 되겠는데요. 동해 북부권은 국제 생태 관광 거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해 중부권은 해양 자원 관광의 거점으로 설정을 했고요. 동해 남부권은 융복합 에너지 거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독도권은 동해 영토 관리 거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 권역을 관통하는 이제 벨트로서 이제 새 지자체에서 이번 그 정부의 정책과 연계한다는 점에서 수소 사업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를 이제 한 축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이 계획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성과 지표가 되겠는데요. 뭐 이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사실은 그 기존 계획과 다른 부분입니다. 이번 국토부에서 이제 그 총 전체 사업비의 한 20% 내외에서 핵심 사업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동해안권 계획은 104개 사업으로 선정이 되는데 거기서 한 20% 되는 21개 사업을 이제 핵심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울산이 6개, 강원이 6개, 경북은 9개 사업이 제시가 되었고요. 이 21개 사업을 작년 연말에 핵심 사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에너지 사업은 경북의 그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의 특구 조성 사업이 1순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울진의 수소 에너지 실증 및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부분에서는 경북의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사업이 이제 2순위로 지금 올라왔고, 문무대항 선부 해양레저공원 조성 사업, 흥해 5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사업, 보문 관광지 정비 사업, 경주 동천 황성 도시수 조성 사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 사업은 경북의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클러스 조성 사업이 이제 1순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포항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 조성 사업이 이제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인프라 부분은 이제 일단 그 울산 부분만 이제 포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추진 전략별 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크게 4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전략의 전체적인 구상도가 되겠습니다. 이 전략의 큰 방향을 크게 3가지로 잡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미래 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2가지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는데, 수소 전기기 체계 구축 프로젝트, 수소산업 활성화 프로젝트가 되겠는데, 경북에서는 수소 에너지 실증 및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포항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크로스 조성 사업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방향은 에너지 산업 벨트 조성입니다. 여기는 이제 에너지 신산업 확산 프로젝트를 설정하였는데, 경북의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의 특구 조성, 그리고 영덕의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방향은 원자력 안전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고부가 원자력 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이제 설정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경북 지난 계획에도 있지만 경북의 동해안 원자력 크로스 조성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이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인 글로벌 신건강 허브 구축 전략의 이제 종합적인 구상도가 되겠습니다. 이 전략도 이제 크게 3가지 방향을 설정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글로벌 관광 허브 구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이제 7번국도 블루로드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경북의 그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 그리고 고레블 해수욕장 해안 생태 탐방로 조성, 그리고 고레블 관광지 해양 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가 해양 헬스케어 구축 프로젝트가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경북의 경북 울진의 해양 치유센터 조성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전략은 지질 생태 명소화 프로젝트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흥해 5도 주상진리 탐방로 조성 사업과 국립 울릉도 독도 생태연구 센터 건립 사업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방향은 해양 웰리스 관광벨트 구축인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해양 테마파크 및 해양 레포츠 기반 조성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경북의 문무대항 선부 해양 레저공원 조성 사업, 환동의 해양 레저 실험 체험
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로아스 휴양관광 벨트 조성 프로젝트에는 오산 종합 리조트 공공시설 조성 사업, 울진 온천 특화관광지구 조성 사업, 연안갑 침수 공간 조성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토 관리 및 어촌 어항 관광 기반 조성 프로젝트에는 국립 독도 아카이브 센터 건립, 저동항 다기능 어항 개발, 해안 보전 사업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 발전 방향은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이 되겠는데, 인문학 테마파크 조성 프로젝트에는 경북의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생활관광 기반 구축 프로젝트에는 경주의 동촌 황성 도시수 조성 사업과 축산 블루시티 조성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관광 기반 구축에는 경주의 보문 관광단지 정비,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 포원 정몽주 테마랜드 조성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산업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도 세 가지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이 신산업 기반 확보가 되겠는데, 산업 및 R&D 기반 구축 프로젝트가 제시되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경북의 신경주 역세권 및 양성자 가속기 R&D 단지 개발, 환동의 생체 모사 융합 연구단 연구센터 조성 사업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 방향은 해양 바이오 신산업 육성인데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조선 해양산업 고도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해양기술 실외학 시험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과 해양 디지털 I 4.0 재난안전 감축망 구축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에는 경북의 국립해양생물정보원센터 건립,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업 고도화 부분에서는 스마트 농산업 육성 프로젝트가 제시되었는데, 경북의 포항형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경북 수산식품 수출 가공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네, 마지막 전략으로서 환동해권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세 가지 이제 그 방향이 설정되었는데요. 첫 번째 방향이 환동해 교류 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해상교역 거점 조성 프로젝트에는 영일만항 적기 완공, 그리고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구축 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 지원 기능 강화에는 울산과 강원 사업만 포함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동해안권 남북 동서 연계 체계 조성 부분인데, 여기서 첫 번째 환동해껏 연계 철도망 구축 프로젝트에는 지금 이제 2016년 계획부터 동해안권 3개 시도가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선 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해안권 연계 도로망 강화 프로젝트에 경북의 포항 영덕 고속도로, 영일만한 횡단공원 조성 사업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향은 거점 지역 자원 기반 확충 부분이 되겠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인 울릉도 독도 접근성 개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울릉의 울릉공항 건설 부분과 독도 방파제 설치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4개 전략, 24개 프로젝트, 104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이제 사업비가 24조 6,729억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재원별로 보면 이제 국비가 48.6%도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전략별로 볼 때는 에너지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경북은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지역별로 보시면 경북이 8조 2천억 정도로 이제 일단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투입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파급 효과를 분석해 봤는데, 앞서 24조 6천을 투입했을 때 생산 유발이 30.9조 원 정도 되고요. 부가가치 유발이 13.4조 원, 그리고 고용 창출이 20만 5천 명 정도가 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볼 때는
경상북도가 11.8조 원 정도가 생산 유발이 되고 부가가치가 5조쯤 되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창출이 7만 6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인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이제 이 계획은 경북만의 계획이 아니라 동해안권 3개 시도, 그러니까 울산, 강원, 경북에 있던 3개 시도의 공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이런 정부와 국토부와 지역 주민과 그 전문가와 이런 동해안권 3개 시도와의 협력 거버넌스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협력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해서 동해안권 3개 시도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동해안권 발전 공동 협의회 같은 것을 좀 더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우리 시도의 의견을 받아서 제시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런 협력 체계들도 좀 더 구축해서 이런 그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추진 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해안내륙발전법에 근거하거나 또 타법에 근거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투자선도 지구 조성을 통해서도 지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사업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번 계획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핵심 사업을 좀 더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음으로 지역 발전이나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을 추진하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사업 순으로 추진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안권 계획에 있던 성과 제거를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제 이런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좀 더 이제 합리적으로 계획을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이런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 마케팅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동해안권 3개 시도에 이런 통합 브랜드도 한번 개발하고요. 또 공동 이런 그 협력처도 구성해서 이런 그 좀 더 홍보와 마케팅을 충실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속 가능한 개발 방안 부분인데요. 현재 그 국가 계획에서 보면 그 동해안권은 국토 생태축이라는 측면에서는 자연경관 보전 관리 축에 되어 있고요. 해양 생태 축에서는 해양 생태 보전 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우리가 보존해야 될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의 어떤 그 환경적 지속성이나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하고 이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요. 이런 투자 유치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부분에 민자가 산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해안권 개발 교육에 대한 지정 등 이런 승인 권한도 좀 더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친환경 개발이나 난개발을 방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좀 더 3개 시도가 조례를 통해서 이런 명확한 근거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청회인데요. 공청회에서 오늘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입안하게 됩니다. 입안해서 이제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고요.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또 국토계획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부에 결정 고시를 하게 되는 순서로 이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연구원 설홍수 연구위원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답변은 용역을 설명한 설홍수 책임연구위원님과 또 상세한 내용은 용역에 참가하신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하시겠습니다. 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분은 배부해드린 주민열람 의견서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대구 경북연구원 유튜브 채팅창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직접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디 포항 흥협에서 오신 분이십니까? 네. 네, 마이크를 드시고, 네. 저를 보지 말고 우리 서롱수. 흥협 오도일리 이장입니다. 예, 이 관광 사업에 너무나 하는 걸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포항시에는 주상절리청이라는 섬이 유일하게 오도에 있습니다. 그 관광한 개발을 하는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는 지금 여름철 되면은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옵니다. 실은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고 주차장이나 도로가 확충이 안 돼서 지금 또 여름 되면은 이런 불편이 억수로 많습니다. 일일이 이장이 그걸 다 해결하려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광이 조성이 되면은 주차장 문제라든가 도로가 안 되면은 절대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기 전에 주차장과 도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시행 계획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지금 이 여러 가지 지금 특히 이제 말씀드렸지만 주상절리 섬에 대해서 결국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을 또 보존하고 또 특히 이제 이런 환경도 보존하면서 또 관광지로서 관광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시행 방안은 아마도 이제 구체적인 사업 실행 계획에서 아마 그렇게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세부적인 계획에 들어갈 때는 저 이야기를 좀 확실히 좀 짚어갖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경상북도 같이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차 문제로 이 주민들이 좀 힘들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사실 경주 양남의 주상절리 또 울산 감동 화암 주상절리는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또 관광 인프라죠. 예. 예. 아, 네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너무 많이 오니까 오히려 반갑지가 않다. 예, 우리 서롱수 연구원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또 방안을 마련하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좀 아마 구체적인 내용에는 있을 수도 있는데 몇 가지 좀 알아보려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보면 인프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이제 인프라 사업인데 우리 동해안이 서해안, 남해안하고 좀 부족한 게 사람이 오도록 하는 뭔가 그런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크루즈 이런 거 이제 하는데 그런 걸 소프트웨어적인 걸 좀 담을 수 없는지 예를 들면 크루즈 일단 포항에 크루즈가 와야 사람이 외국 사람들이 와야 뭔가 경주도 가고 영덕도 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동해안 쪽에 부족한 게 다른 데 비해서 크루즈 산업이고 특히 이제 또 포항도 지금 이제 마이스 산업을 하는데 그런 근거를 여기 법정 계획에서 넣으면 마이스 산업, 경주도 마이스 그 컨벤션이 있잖아요. 뭐 울산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해서 동해안권이 같이 마이스 산업을 좀 활성화하면서 크루즈 산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결국 이 인프라, SOC 사업도 관광 시설도 하는데 결국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좀 국토부에 지금 여기는 없는데 넣을 수 있는지 추가로 좀 마이스 산업 그런 걸 좀 하나 주시고, 이제 원자력 관련된 원자력 이름이 기존의 원자력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원자력은 옛날 대형 원자력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혁신 원자력이거든요. 그리 뭔가 이게 지금 원자력 클래스 가면 기존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는 그 원자력을 대표하는 게 되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혁신 원자력으로 좀 이름을 좀 바꿔주시고, 그 안에 내용은 소형 원자로하고 수소 생산할 수 있는 VHTR하고 그다음 거기다가 좀 숨겨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핵융합까지, 그죠? 그리고 그걸 다 동해안 쪽에 가져올 수 있는 미래 산업까지 그런 걸 좀 안에 포괄해서 나중에 보면 이 동해안권이 그런 미래 원자력 산업도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걸 계획 속에 좀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포항의 해양바이오 쪽에 신약 쪽에 포항에 있는데 울진에 그야말로 해양을 소재로 한 그 바이오도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울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 산업, 포항은 그 해양 가지고 신약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나눠서 좀 그렇게 담아줄 수 없는지 그런 걸 고민을 좀 기술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송경창 본부장님께서 한 3개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그 마이스 크루즈 관련해서는 지금 그 이번 사업에 추가된 사업이 영위할 만한 국제 여객 터미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크루즈를 고려해서 이제 만든 사업이 이고요. 그 마이스 부분은 이제 그 경주시에서 아마 좀 제시했던 부분인데 그 경주시 마이스 그 컨벤션 센터를 증축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포항시에서도 이제 컨벤션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아직 포함은 되지 않았는데 한번 그걸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이름이 그대로 왔지만 안에 그 지금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 원자력 클러스터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름만 사실 기존 사업들을 그대로 가는 거고 내용적으로는 거의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적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원자력 사업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앞서 우리 본부장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울진의 이제 해양바이오 신수 산업을 이제 아마 포항하고 좀 차별화해서 한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한번 넣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코로나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시대가 마무리되고 나면 어쨌든 크루즈 여행도 하고 사람들이 다시 해외 여행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크루즈에 대한 얘기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구경북연구원 유튜브 채팅창으로 여러 가지 또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멀리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 26페이지를 보면 에너지 산업 주요 기반 시설 수소 충전소 25개, 수소 배관망 500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울릉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건지 울릉도에서 이렇게 채팅창으로 의견을 남겨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울릉도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 수소 충전소나 수소 배관망 사업은 이제 앞서 우리 동해안권을 수소 경제 벨트로 아마 했고 우리 울산이나 우리 또 수도 또 포항의 수도 연료전지, 울진의 수소 에너지 생산 거점 그리고 강원도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걸 고려해서 여러 가지 수소 충전소나 배관망 사업을 고려했는데요. 울릉도는 사실 좀 기술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천연가스를 개질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분을 통해서 이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울릉도에는 천연가스가 들어가기 힘든 구조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또 물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상당히 전력이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는 기술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나중에 차후에 기술이 좀 발전되면 일단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번은 전문가들과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현장에 계신 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경주에서 오셨습니다. 예. 예, 경주시 미래사업추진 단장입니다. 전반적인 사업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한번 해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산업 기반한 어떤 사업 구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동해안의 전형적인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한 어떤 뭐 관광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도로라 항만이라든지 SOC 사업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좀 여기에 이번 그 계획에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역사 기반한 어떤 관광이든 어떤 그 새로운 융복합 관련 사업에 있어서 역사 기반한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해안에는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무대왕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이라든지 그걸 별도한다면은 이 전체의 종합 계획에 굉장히 좀 더 미래 비전에서 갖고 큰 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더 보완을 해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경주 장상택 미래사업추진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답변은 어떻게 예,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문무대항 선부 레저공원 사업은 이제 그 레저공원 사업으로만 포함되어 있지만 물론 이제 그 사업을 구성할 때 그런 문무대항의 그런 스토리를 한번 입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아마 뭐 지금 사실 이름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런 역사적인 자원들을 사실 활용하는 내용들이 조금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한 번 더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또 역시 채팅창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대구 경북 유튜브 채팅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울릉 저동항의 레저 시설을 조성한다면 기존의 여객선 터미널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지 혹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건지 김은호 씨라는 분이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제 말고 우리 연구진에서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마이크 잠깐. 가능할까요? 예.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울릉 저동항에 레저 시설을 조성한다면 기존의 여객선 터미널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진행하느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김은호 씨가. 저동항 개발 사업이 있어요. 울릉 저동항에 레저 시설을 조성할 때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저동항 레저 시설 일단 지금은 그 사업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네네. 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검토해서 아니면 또 우리 유튜브 채팅창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도 따로 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분? 네, 채팅창으로 들어온 내용 그럼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권 발전 종합 계획의 변경에 관해서 앞으로 또 변경 계획이 있는 건지 이번 변경 후에 신규 사업 발생 때 추가할 방법이 있는 건지 이렇게 또 질문해 오신 분이 계시네요. 어떻습니까? 변경 계획은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이제 2016년도에 이어서 2차 변경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어제 우리 오늘 참석하셨습니다만 김성일 우리 국토교통부의 사무관님께 여쭤봤는데요. 아직 그 정부에서 변경 계획에 계획은 없다고 들었고요. 아마 계획이 없으면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지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계획이 만들어지기 채용 완료되기 전까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런 계획들을 새로운 사업들을 추가하거나 한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 연구원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지금 동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변경 공청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역시 동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변경안 중에서 배포한 자료 중에 추진 전략 4 환동의 소통 연계 인프라 구축 중에 철도 고속도로가 3개 시도가 지역적인 사업 계획 추진으로 단절 구간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3개 시도가 함께 할 수 있는 경북도의 SOC 부분에서 동해선 철도 건설, 포항 영덕 고속도로 건설 이렇게 2건만 있는데 영덕 삼척 고속도로도 포함해서 울산 강릉까지 동해안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망 SOC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동해안권 SOC는 주로 이제 시군에서 사업들을 제안을 받아서 지금은 포함을 시켜놓은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동해안권의 그 큰 축을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해안선 철도와 지금 포항 영입을 만한 횡단구간 조성 사업이 아마 큰 축을 조성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동해안권을 연결하는 큰 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내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축보다 동해안 3개 시도와 연결되는 동해안 축이 우선이 되면 더 좋은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당초 발전 종합 계획과 비교해서 중점 변경 사항 혹은 방향은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변경 계획이 2차 변경 계획인데 그렇죠. 결국 이제 이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변경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2016년도 만들어졌던 1차 변경 계획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도 크게는 이제 4가지 전략으로 해서 그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이제 크게 이번 계획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핵심 사업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전체 사업에서 한 20% 정도가 정해지게 되면 좀 더 이 사업이 실현되는데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핵심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선권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이제 제일 기존 계획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네. 동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 지금까지 우리 설홍수 책임 연구원께서 누가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네. 한 번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진군 전략사업팀장 서범석이라고 합니다. 네, 서범석 먼저, 팀장님. 예. 먼저 경상북도와 대경연구원에서 시기적으로 어려운데도 이렇게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2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들을 준비하면서도 보면 지금 최근에 중앙부처 분야별로 보면 그 국가 시행 계획, 기본 계획들이 변경돼서 지금 여기서 연장된 2030년까지 가져가는 계획들이 발표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그 내용들을 가지고 또 고민을 하면서 최근에 그 도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이제 요구하신 것 중에 그 차기 대선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경북 전략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곧 제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도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면 그 내용들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하나는 좀 전에 먼저 일정 때문에 가신 그 송경창 황동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 지역별로 기존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시작돼서 갖추고 있는 인프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한 번 더 봐주시고 기존에 먼저 시작된 인프라가 있다라면 거기라도 먼저 경상도 말로 옳게 해가지고 경상북도 내에서라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은? 예,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공청회가 마무리 끝은 아니고요. 아마 이제 입안하기 전까지는 아마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경북 전략 프로젝트 내용의 반영이라든지 또 시군의 인프라 추가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우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3개 시도가 좀 공통적으로 좀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상북도와 같이 협의해서 한번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한 분 더. 네. 예, 울진군 미래전략실장 윤명한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한번 건의 드리려 했는데 마침 사회 보신 분이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자료에 보니까 고속도로가 포항에서 영덕까지 고속도로 건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해안 발전 종합 계획을 공간 범위를 보면 울산하고 경북, 강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속도로 건설 확대는 포항에서 영덕 계획되어 있는 고속도로 건설을 포항, 영덕, 울진, 삼척 구간 고속도로 건설 확대 이것이 이 동해안 발전 계획에는 꼭 반영이 돼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포항하고 영덕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저는 의아할 정도입니다. 울진 삼척 구간도 추가로 확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양 디지털 이쪽 몇 페이지나 페이지 한 38페이지 해양 바이오 산업, 해양 바이오 신산업 육성에 이래 보시면은 조선 해양 산업 고도화를 해가지고 경북의 해양 디지털 4.0 재난 안전 감청망 구축 요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 하면 울진군입니다. 그래서 한 건만 있어 제시가 돼서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우리 한동해 해양과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클러스터 안에 해양 디지털 안전 감청망 구축도 있고 그 다음에 심해 연구센터 건립도 있고 또 한국해양과학 빅데이터 센터 구축 그리고 동해 왕돌초가 있습니다. 왕돌초 울진 앞바다에 있는데 동해 왕돌초 국가해중공원 벨트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양과학기지 구축을 해수부에서 울진의 앞바다에 있는 왕돌초에 해양과학기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되고 올해도 한 50억 정도 예산이 반영돼서 연차별로 진행되는데 그와 연계해서 동해 왕돌초 국가해중공원 벨트도 조성 계획하고 있으니까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에 한동해 해안과 클러스터 조성으로 크게 묶어서 아까 제가 심해연구센터, 빅데이터 센터 구축, 또 왕돌초 국가해중공원 벨트 조성, 그리고 아까 해양 디지털 재난 안전 감청망 구축 묶어서 이렇게 제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아까 채팅창으로 들은 내용이었는데 한 번 더 짚어주셨는데요. 예. 아마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부분 같습니다. 인프라 부분 대해서는 울진 삼척 부분 대해서는 한번 다시 인프라 부분이 이제 사실 우리 동해안군의 축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번 검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양 바이오 신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해양과학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한번 이 부분도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보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윤명환 울진 미래 전략 팀장님 어떻게 좀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예. 또 여러분의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덕에서 오셨습니다. 네, 영덕구청기획팀장 박일환이라고 합니다.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39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여기 동해안 소통 연계 인프라 확충 전략 구상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동해안 철도, 동해선 철도하고 그다음 강원도 쪽에 보면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들어가는 철도가 하나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실상은 동해안이 발전이 하려면 사람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오는 길을 뚫어 놓고 뭘 해야 되는데 사람이 오는 길을 조금 우리 영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유입되는 경우가 부울경에서 대구에서 대전, 충청도 이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대전에서 영덕 쪽으로 들어오는 철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새로 놓는다고 하는데 저희들 요
대전 쪽에서 영덕 쪽으로 들어오는 철도를 하나 좀 그려주시면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기만 한다고 가능하겠습니까? 하나 좀 그려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 계획은 뭐 성격을 아시겠지만 법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상이 된 사업을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그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계획을 좀 수립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좀 더 예.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일단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하나 그려주시면 멀리서 오셨는데 예, 영덕에서 또 얼마나 마음을 많이 쓰시겠습니까? 또 뭔가를 그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고 또 꿈이 있으신 분들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이크를 주시죠.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에서 폐철도 활용 사업 팀장을 맡고 있는 박혜원입니다. 예, 저는 이 폐철도 관련해서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 국토교통부에서 동해 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2021년 11월이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저 동해 남부권은 울산과 함께 경주시, 포항까지 동해 남부선이 폐선이 됩니다. 그 이 폐선 부지 연장이 한 울산은 약 한 15에서 20km 정도, 경주는 53.1km고요. 포항은 한 4, 5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저희 경주시와 함께 울산광역시 그리고 포항시까지 서로 연계할 수 있는 폐선을 부지를 활용해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하나로 여기 전체 종합 구성되어 보면 동해 남부권은 그 융복합 에너지 거점으로 되고 있는 걸로 봤습니다. 거기서 추진 전략에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 동력화에 들어간 맞는지 아니면 추진 전략 4에 보시면 그 연계 소통 구축망도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사실 폐철도를 이용해서 핵심은 그겁니다. 울산광역시가 뭐 지금 현재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맞서서 가장 중점적인 에너지 사업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수소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수소 트램트레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하면은 울산과 함께 경주와 포항까지 이렇게 세 개 도시를 서로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수소 에너지를 이용해서 신관광의 어떤 또 자원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어떻게 검토가 가능하신지 문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 아마 앞서 했던 내용하고도 좀 답변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물론 이제 상당히 좋은 구상이십니다. 사실 이제 이 폐철도를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고 또 수소를 활용했던 뭐 울산의 사업들과 같이 연계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게 이 계획이 포함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돼야 되고 약간의 그 계획이 나와줘야 사실은 이게 검토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폐철도 사업은 예전에도 한번 그 경주시에서 아마 제안을 해서 아마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어느 정도 사실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빠지긴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뭐 꼭 이런 동양권 계획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아마 이런 그 사업 검토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래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주시 폐철도 박용한 팀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동양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 지금까지 설명해 주시고 또 멋진 답변을 해주신 우리 설홍수 책임연구원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 들어오실 때 등록부에 사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코로나 관련 구비 자료로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꼭 사인을 나가면서 해주시고 또 나가실 때 주차권 등록 데스크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삶과 도시의 대전환, 지속가능한 환동의 중심도시 포항,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양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김영숙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